당신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죠.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흘러가도 그 일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마인드셋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한 사고 전환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가능성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우선 영감을 받아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성공은 의욕이 넘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것이죠.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기부여는 움직인 후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 자체가 행동의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한 순간, 멋진 아이디어 혹은 갑작스러운 열정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행동이 먼저임을 알고 있어요.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기회를 드러내주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망설임에 갇혀 있었죠. 공부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분히 영감을 받아야 자신감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감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 자신감이 생긴 후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공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으로, 행동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하게 움직인 사람들 말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완성할 영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어요. 실패 하나하나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이 성공할 거라 확신할 수 없던 시절에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결단은 세상을 바꿨죠. 이들의 공통점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동기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행동은 현실과 직접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효과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 동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멈춰 있어요. 생각만 많고 행동은 없습니다. 망설임 속에서 기회는 사라지죠. 가장 어려운 건 항상 첫걸음이에요. 그 첫 저항만 넘어서면 움직임은 관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확신과 명확함을 보상으로 줍니다. 한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통화를 걸기 직전까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통화는 훨씬 쉬웠고 그는 그렇게 성장했죠. 그는 동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했고 그 결과로 동기가 따라온 거예요.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창업가, 영감이 오기 전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 긴장되지만 무대에 오른 연설가. 이들은 모두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은 동기부여가 비추는 길이 아닙니다. 꾸준한 행동이 새로 개척해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능성을 지켜냅니다. 두려움은 진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모든 위대한 시도의 문 앞에는 어김없이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귓가의 속삭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부족한 사람 아닐까? 이런 속삭임은 망설임이라는 씨앗을 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볼게요.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 해도 그게 뭐죠?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성공을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실패했고 셀 수 없을 만큼 거절당했고 많은 것을 잃어봤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하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 두려움이 행동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장은 행동에서 온다는 것. 끊임없는 생각이 아니라요.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그 걸음을 내디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꿈을 꾸는 이가 아닌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벽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벽에는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벽은 생각보다 낮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부분의 실수는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경험은 다음 성공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두려움은 망설임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져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의 가장 큰 동맹군이 됩니다. 생각은 계속 실패의 결과를 부풀리고 마치 감당 못할 일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즉시 행동하는 것.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힘은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환상처럼 존재하지만 행동은 그 환상을 하나씩 부숴줍니다. 예전에 한 청년 에드윈 씨 반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머스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인맥도 명확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했어요. 화물 열차를 타고 에디슨의 사무실로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자비를 맡았지만 그는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에디슨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을 때 바로 반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두려움은 강력해 보이지만 결단력 있는 행동 앞에선 힘을 잃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목표를 작게 나누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멈춰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둘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움직여서 바꿔갈 건가요? 결국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할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나요? 그 내일이 어느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채 기회와 잠재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기다리는 그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준비처럼 보이고 때로는 완벽주의처럼 가장하며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는 척하죠. 아직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기다림은 곧 행동하지 않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한 번의 행동이 완벽한 100번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먼저 5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딱 5분만 해볼 거야. 너무 부담도 없고 생각도 줄어들죠. 그리고 시작하면 놀랍게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은 관성을 만들고 관성은 진전을 만들어내니까요. 모든 일에서 가장 어려운 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수월해져요.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방해 요소가 가득해요. SNS, 알림, 유튜브, 끝없는 정보와 자극들. 이런 것들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당신은 하루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환경을 통제하세요. 명확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큰 일을 작게 쪼개고 완벽보다는 지속을 우선하세요. 매일 하는 작은 실천은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공은 한 번 크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말이죠. 그리고 책임감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매일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세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그 신뢰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재능이 아니라 조건 없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미루는 순간마다 당신의 미래는 그만큼 멀어집니다. 내일부터? 그건 없어요.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생각 그만하고 행동하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 항상 행동이 미루기를 이깁니다. 자제력, 그건 억지로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기도록 훈련하는 것, 즉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자제력은 마음가짐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것을 지켜낸다. 그 믿음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자제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승리로 가는 습관을 반복해서 다지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낼수록 그 다음엔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온갖 소리를 하죠. 그만해. 너무 피곤해. 좀 쉬자. 하지만 그 유혹을 넘어서 한 번만 더 버텨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새로운 회로를 당신의 뇌 안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자제력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동기부여는 감정입니다. 왔다가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자제력은 다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 할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할 시간이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맞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 위에 성공을 쌓습니다. 누구나 며칠은 열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정은 식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열정이 사라졌을 때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제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치더라도, 속도가 느리더라도,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해냅니다. 자제력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훈련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조금씩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췄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기. 스스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내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결국 당신의 자존감과 내면의 힘을 쌓아줍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한계가 없어집니다. 진짜 보상은 처음에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제력은 인생과 꿈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건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에요. 이 자제력이 있으면
당신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며 가장 깊은 자기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승리로 훈련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한계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고통은 강력한 스승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도 있죠. 이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고통에 짓눌려 주저앉을 것인가, 혹은 그 고통 위에 서서 더 단단해질 것인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 거절, 손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 역시 수없이 겪은 일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눈물의 밤이 있었고, 불안한 새벽이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를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고통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연료로 바꿨습니다. 그 고통을 불꽃 삼아 전진했죠.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영혼을 강하게 단련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삶이 당신을 쓰러뜨릴 때가 올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결심과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더 단호하게 나아가겠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필수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밀어붙이고 한계를 넘게 하고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고통을 껴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고통은 때때로 유일하게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라는 걸. 고통을 맞닥뜨릴 용기가 생기면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다시 정의하면 삶도 다시 시작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 고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연료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통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거절은 그들의 기술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손실은 그들의 목적을 더 깊게 만들었으며, 실패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당신도 그들과 같은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단,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그 힘을 쓸 수 있어요. 불꽃을 피하지 마세요. 그 속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고통은 말해줍니다. 여기서 당신이 성장하고 있어. 여기서 당신이 강해지고 있어. 여기서 당신은 진짜 당신답게 되고 있어. 삶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폭풍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맞서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연료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의 본질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신력, 환경, 그리고 사람이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게 될 거예요. 계속 함께 걸어가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